아르차넷의 마을에 체첼라라는 따뜻한 마음씨를 지닌 아름다운 여성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카르도니아라는 새로운 부인과 재혼하게 되었습니다. 새 엄마에게는 그란니차라는 딸이 한 명 있었는데요. 그녀는 외모부터 성격까지 체첼라와는 정반대였죠. 마을 사람들도 체첼라의 아름다움에 대해서만 칭찬하고 다녔고, 이에 질투심에 휩싸인 새엄마는 체첼라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모든 집안일과 굳은 일을 시켰습니다. 심지어 가축을 돌보고 가족들의 요강을 비우는 일까지 모두 체첼라의 몫이었죠. 뿐만 아니라 식사로 딱딱하고 곰팡이 핀 빵 부스러기만 주기 시작하면서 체첼라는 제대로 된 식사조차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심부름을 위해 집을 나선 체첼라는 낭떠러지 근처에서 바구니를 떨어뜨렸습니다. 깜짝 놀라 아래를 내려다보자 그곳에는 거대한 식인 괴물이 있었는데요. 그녀는 두려움을 느꼈지만 친절하게 말을 건넸습니다. 어르신, 제가 바구니를 떨어뜨렸는데 옆에 있는 그 바구니를 제게 건네주시겠어요? 괴물은 그녀의 공손한 태도와 다정한 말투에 경계심이 무너졌습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바구니를 직접 가져가라고 대답했죠. 그 말을 들은 체첼라는 뿌리와 돌을 잡고 조심조심 낭떠러지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아래로 내려갔을 땐 좀 전에 있었던 괴물은 온데간데 없고 아름다운 새 요정이 활짝 웃으며 체첼라를 맞이했습니다. 요정들은 자신들이 사는 마법의 궁전을 소개해주었는데요. 그곳엔 온갖 진귀한 물건과 보석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요정들은 체첼라에게 선물을 주겠다며 갖고 싶은 것을 고르라고 했습니다. 평소 검소하고 욕심이 없는 성격이었던 체첼라는 수많은 보석과 장신구를 제쳐두고 낡은 치마를 선택했습니다. 이어 요정들이 물었습니다. 체첼라, 어디 문으로 나갈래? 이에 체첼라는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며 마구간문이면 충분하다고 대답했습니다. 요정들은 체첼라의 심성에 감탄하며 그녀에게 보석으로 수놓은 아름다운 드레스를 입혀주었고 순금으로 된 문으로 안내했습니다. 체첼라는 요정들의 축복을 받으며 화려한 모습으로 집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런 체첼라의 모습을 보고 놀란 새엄마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꼬치꼬치 캐묻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벌어진 일들을 알게 되자 또다시 질투심이 불타올랐는데요. 우리 예쁜 딸 그란니차도 그곳으로 보내야겠어. 새엄마는 그란니차를 요정들의 마법궁전으로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란니차는 체첼라와는 다르게 욕심이 너무 많았습니다. 마법의 궁전에 도착한 그녀는 여러 화려한 물건들을 자신의 품으로 쓸어 담았고 요정들에게 무리하게 굴었으며 가장 좋은 문으로 나가겠다고 말했던 것이죠. 그런 그녀의 모습을 보고 화가 난 요정들은 그란니차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고 그대로 마구간으로 보내버렸습니다. 마구간에 도착한 그란니차가 한 걸음을 내딛자 당나귀의 고환이 천장에서 떨어졌습니다. 결국 그녀가 얻은 건 화려한 옷도 장신구도 아닌 당나귀의 고환뿐이었죠. 이 사실을 알게 된 새엄마는 오히려 체첼라가 제대로 알려주지 않은 탓이라며 분노했고 그녀의 옷과 목걸이를 뺏어서 그란니차에게 건넸습니다. 그리고 체첼라에게는 돼지를 돌보는 일을 시켰습니다. 며칠 후 옆나라의 왕자인 쿠오시모가 마을에 방문했습니다. 길을 거닐던 그는 돼지를 돌보고 있던 체첼라를 보고 한눈에 반하고 말았는데요. 쿠오시모는 그녀에게 다가가 사는 곳을 묻더니 곧장 집에 찾아갔습니다. 왕자는 집에 있던 계모에게 체첼라와 결혼할 수 있게 해준다면 평생을 써도 남을 만큼의 금은보화를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자 계모는 친척들을 초대해야 하니 밤에 다시 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왕자는 기뻐하며 돌아갔습니다. 사실 새엄마는 체첼라를 없애고 자신의 친딸인 그란니차를 왕자와 결혼시키려는 음흉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체첼라를 창고로 부른 후 술통 속에 감금시켰습니다. 이후 뜨거운 물을 부어 설마 죽일 생각이었죠. 잠시 후 밤이 되었고 왕자가 다시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왕자는 공식적으로 청혼하기 위해 첫눈에 반한 그녀에게 다가갔는데요. 하지만 무언가가 이상했습니다. 눈앞에 있는 여성은 분명히 낮과 같은 옷을 입고 있었지만 완전 다른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녀는 체첼라가 아니라 그란니차였던 것이죠. 상황을 자세히 알지 못하는 쿠오시모는 자신이 무엇을 착각한 것인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왕자로서 한 번 내뱉은 말을 어길 수는 없었습니다. 겨우겨우 마음을 추스린 후 청혼을 하기 위해 그녀에게 다가가는 순간 코를 찌르는 악취가 났습니다. 왕자는 억지로 숨을 참고 그란니차에게 입맞춤을 한 후 그녀를 데리고 집에서 나왔습니다. 왕국까지의 거리는 꽤 멀었고 밤도 늦었기에 둘은 근처에 있는 숙소에서 하룻밤을 묵고 가기로 했습니다. 잠자리를 위해 그란니차와 한 침대에 누운 왕자는 심란한 마음과 옆에서 나는 악취 때문에 한숨도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밤새도록 고민을 하던 왕자는 날이 밝자마자 숙소에서 뛰쳐
뛰쳐나와 채첼라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왕자로서의 체면을 버리더라도 이 결혼을 취소하고 싶다고 말하려고 했던 것이죠. 왕자가 집에 도착했지만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새엄마는 채첼라를 삶아버릴 뜨거운 물을 만들기 위해 아침 일찍 숲에 가서 땔감을 줍고 있었죠. 왕자가 집 앞에서 서성이고 있던 중 얼룩고양이 한 마리가 찾아와 말했습니다. 당신의 진짜 아내는 술통 속에 있어요. 그 말을 들은 쿠오시모는 창고에 술통이 모여있는 곳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러자 어디선가 희미하게 사람의 목소리가 들렸는데요. 왕자는 주위에 있던 도끼를 들고 소리가 나는 술통을 내리쳤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갇혀있던 한 여인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첫눈에 반했던 채첼라였죠. 그녀에게 자초지종 설명을 들은 쿠오시모는 자신이 두 모녀에게 속았다는 것을 알고 크게 분노했습니다. 왕자는 곧바로 숙소로 돌아가 아직까지 자고 있던 그란니차를 깨워 창고로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술통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부인, 당신을 위해 준비한 것이 있으니 잠시 이곳에 숨어 있으세요. 자신을 위해 선물을 준비한 줄 알았던 그란니차는 아무 의심도 하지 않고 술통으로 들어갔습니다. 쿠오시모는 뚜껑을 덮고 단단히 봉해서 그녀가 나오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이후 채첼라와 함께 마을을 떠나 자신의 왕국으로 향했습니다. 한편 이러한 상황을 전혀 모르고 있던 새엄마는 숲에서 땔감을 잔뜩 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곧장 부엌으로 향한 그녀는 가마솥에 물을 끓이기 시작했는데요. 이후 펄펄 끓는 뜨거운 물을 양동이에 담은 채 창고에 있는 오크통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곤 사악한 웃음을 지으며 오크통 속에 뜨거운 물을 붓기 시작했습니다. 안에 갇혀있던 그란니차는 끔찍한 고통을 느끼며 비명을 질러댔지만 새엄마는 오히려 더 즐거워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잠시 후 비명이 그쳤고 새엄마는 뚜껑을 열어 안을 확인해봤습니다. 하지만 안에 있는 것은 자신의 딸인 그란니차였습니다. 충격에 휩싸인 새엄마는 비명을 지르며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그 소란에 마을 사람들이 전부 달려왔는데요. 그녀는 지금까지 벌어진 일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그 누구도 새엄마에게 위로하는 말을 건네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넋이 나간 그녀는 우물로 달려가더니 그 안으로 몸을 던졌고 목이 부러지며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잠자는 숲속의 공주로 유명한 동화작가 잠바티스타 바실레가 엮은 민담집 펜타메로네에 실려있는 새 요정이라는 민담입니다. 유럽 최초의 민담집이라고 불리는 펜타메로네에 실려있는 민담들은 대부분 잔혹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도대체 17세기에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의 이야기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럼 저는 다음에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안녕!